자, 26번부터는 관광자원 해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관광자원의 분류 유형에서 입지적 관광시정 특성에 따른 관광자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용자 중심형, 그 다음에 중간형, 그 다음에 자원 중심형. 그러니까 그 관광자원이 있는 그 현지 공간, 그 다음에 이용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먼 곳이겠죠. 거기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의 관광자원. 그 다음에 그 사이, 그러니까 좀 유명한 관광자원들은 좀 외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 외곽과 이용자가 사는 뭐 도시를 예를 든다면 뭐 가까운 쪽, 그 중간쯤이 중간형 관광자원. 이렇게 입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것을 우리가 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용자 중심, 그러니까 뭐 도시 쪽에 산다면 뭐 거기 근처에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 그 다음에 자원 중심형, 예. 관광자원, 유명 관광자원은 외곽이기 때문에 그쪽형, 그 다음에 그 중간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체류형은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체류형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자원 분류를 한번 이 입지적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입지적인 것은 이제 방금이겠지만 관광객 이용자 쪽에서 가까운 쪽, 그다음에 어, 유명 관광지는 좀 약간 외곽에 있는 쪽, 그다음에 뭐 한두 시간 내 거리에 갈 수 있는 그 중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입지적인 것은 그다음에 이용적 측면에서는 뭐 고밀도, 어, 일반, 그러니까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고밀도, 일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관광지가 이제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모여져 있느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수준이냐, 뭐 그런 것이고, 뭐 자연환경 지역이냐, 뭐 대부분 이제 관광 자원이 자연환경이 많은데 다시 거기서도 특수한 경관, 좀 더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또 뭐 야생 지역, 전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다음에 또 문화유적 그런 쪽 측면이 있느냐, 이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자원의 성격 및 토지 이용 단위를 기준할 때 자원 의존형이냐, 문화자원 의존형이냐, 인공시설 의존형이냐. 뭐 자연자원 빼놓고 문화자원하고 인공시설은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은 건데 거기서도 문화자원은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예, 사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내리는 관광자원 분류가 되는데 유형과 무형이 있습니다. 유형에는 자연적, 사회적, 산업적,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위락적에 해당하는 관광 레크레이션, 좀 즐기는 측면이죠. 그다음에 무형에도 인적인 것과 이제 비인적인 요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 선지를 보니까 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국립공원 등 관광과 관련된 이제 법 적용 지역 이것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핵심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촉진이 목적이다. 그래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법령에서 어, 적용을 배제시킨다든지 완화를 한다. 좀 더 관광을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관광활동 관련된 서비스와 안내체계 등은 관광 여건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정답이 안 되는 것은 국립공원은 아니죠, 절대. 예. 국립공원이라는 거는 뭐 외국인 관광객을 뭐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틀린 거고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령에서 적용을 배제하든지 완화한다는 것은 특별한 구역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관광특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주로 뭐 여기도 뭐 외국인들을 뭐 유치를 안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 예,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가볼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집중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설정을 하겠죠. 관광지, 관광단지,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는 거는 이제 뭐 일부 지역, 근데 관광단지는 그것이 몇 군데 모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구라는 것은 법령 적용 배제 완화가 핵심이 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이 목적이 된다. 네,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유사하지만 여러 것이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몰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관광특구라는 것은 예,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이고 관광활동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하고 서비스, 안내 체계 등 이런 것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 국립공원은 관광진흥이 아닌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 환경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다. 자,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를 보죠.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자,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관광지 가면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돼 있죠.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또 음, 관광 거점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예. 그러니까 관광지와 관광단지에서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냐 아니면 각종 관광시설이 종합적이냐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고 거점 좀 더 폭넓은 지역을 포괄하면 관광단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관광자원의 분류 중 분류 유형과 구성 요소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관광자원 산악. 산악은 이건 자연적인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렸고 사회관광자원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풍속 괜찮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산업관광자원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놀이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이시설은 오히려 예, 즐기는 위락적인 측면이 있죠. 여기에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어, 자, 생활 이런 것은 사회하고 관련된 것이지 위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한번 관광자원 분류와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크게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관광 레크레이션 이게 이제 위락 즐기는 거죠. 뭐 자연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악, 강, 해변, 동식물, 뭐 온천, 국립공원 등이 되겠고, 자 문화하고 사회, 특히 이제 사회를 먼저 해보면 사회라는 건 사람들이 에, 모여 살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서 뭐 역사적이라든지 뭐 의미가 있는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뭐 그러한 어, 것은 이제 따로 이제 문화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 중에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관광자원은 그 지역 주민하고 관련돼 있죠. 그 지역의 생활, 풍속, 행사, 뭐 예술 교육도 있고 국민성 등등이 있습니다.
자, 문화관광자원은 뭐 잘 나오지만 사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유적이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예, 전통 축제, 민속 자료, 특히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것이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문화관광자원으로 볼 수가 있다. 사실 실제 하다 보면 사회하고 문화가 조금 애매한 개념이 좀 있긴 해요. 예, 뭐 예술이다 그러면은 뭐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것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뭐 역사적이라든지 예술적 가치가 좀 부여된 게 문화관광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뭐 그런 것 등은 사회관광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사회적 관광자원의 범주와 구성 요소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환대, 생활양식, 풍속을 문화센터, 뭐 주민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런 것을 관련이 없죠. 거기서 이런 거를 하진 않죠. 예, 제공하진 않죠. 그 다음에 쇼핑센터, 여기서 전통예술, 종교, 민원시나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문화와 교육, 사회시설, 도시공원. 예,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의 어떤 사회시설이 되겠죠. 사람들이 뭐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시공원도 뭐라 해야 되면 탑골공원을 예를 든다면은 종로상가의 탑골공원,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경천사지, 아니 원효각사지 10층 사탕 등 그런 문화재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광화문 광장 보면은 거기 뭐 이제 교육적인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그래가지고 세종과 이순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교육적인 것도 있고, 예, 뭐 천호동에 보면은 이제 풍납토성이 있죠. 예, 예. 거기도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백제에 관한 뭐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쉼 공간이 아니라 뭐 무슨 뭐 운동기구 있고 뭐 그런 공원이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 교육도 기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민족성, 국민성을 보여주는데 이제 부채춤. 근데 사회적 관광 자원이란 건 사회 시설과 관련되는데 부채춤은 이건 시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민족의 국민성, 민족성을 보여주는 거에 부채춤이 글쎄요,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뭐 보여줄 수는 있겠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거. 근데 사회적 관광 자원하고는 관련이 멀다. 이것은 문화적 관광 자원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30번 하기 전에 사회적 관광 자원의 범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회적 관광 자원은 그 지역 주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과 사회적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이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또 그들만의 독특한 풍속, 축제, 생활상, 뭐 지역 축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연 문화 관광 자원 달리 사람과 생활, 공동체 활동이 중심이다. 예, 공동체라는 거 사회니까. 그래서 도시 관광 자원은 도시의 역사, 건축, 거리, 공공시설 등 도시 전체가 지닌 관광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문화행사 및 축제, 지역 축제 공간 뭐 이런 게 있겠죠. 전통 공연, 민속놀이 등 공동체의 문화적 행사. 그다음에 향토 특산물 음식, 지역 고유의 음식, 뭐 특산물, 전통 음식,
또 예술, 예능, 전통, 스포츠 이런 게 있죠. 지역 예술과 지역의 어떤 무형 문화재, 전통 스포츠 등.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했지만 교육, 사회, 문화, 시설, 시설하고 관련된 게 있죠. 박물관, 미술관, 공원 이런 거, 도서관, 복지시설 등 이제 사회 기능과 어, 연계된 그런 시설이다. 예. 자, 다음 30번 테마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제공헌하죠. 테마가 주제니까. 자, 1.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주제로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시간을 주제로 과거나 미래의 세계를 설정할 수 없다. 이거 당연히 틀리죠. 시간을 주제로 할 수가 있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주로 시간을 주제로 한 게 또 많아요. 그 테마파크가 주로 이제 역사 쪽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를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술 감성을 주목적으로 각 예술 분야별로 전시 공연 참여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하죠. 또 교육 목적별 같은 주제 설정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는 요즘에 좀 더 심도 있는 주제,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예술적인 것도 가능하고, 예. 자, 그래서 시간을 주제로 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테마파크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 가상세계도 가능하고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것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는 환상과 꿈,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미국 다 미국 쪽이네요. 영화 문화, 에버랜드 롯데월드 여기는 이제 자연 동물원도 있죠. 중심 등등등등. 역사를 주제로 한 경우 과거와 미래의 세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테마파크도 현대적 경향을 보이고 세계관 스토리,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교육, 예술, 문화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또 지역 흑화 주제 같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관광자원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자연관광자원 뭐 산지, 해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동할 수 있나요? 그게 없죠. 그 다음에 비계절성 말이 안 되죠. 자연관광의 계절성을 타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설악산 같은 경우에 어, 말 그대로 이름이 설악이잖아요. 예. 겨울에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특징. 예. 틀렸죠. 다양성 그렇죠. 예. 다 각기 그 매력이 다 다르죠. 관광 자원마다 예. 해당이 되죠. 저장 가능성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자연관광자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 비이동성 자연관광자원은 이동할 수가 없다. 인간이 직접 이동을 해야 된다. 비저장성 그 저장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파괴되면 가치는 떨어지겠죠. 다양성 각각 그 형태가 다른 관광자원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성 예, 일반적으로 자연관광자원은 계절에 따라 그 특색이 변하는 등 변동성을 지니고 있다. 예. 자, 다음 32번 관광자원의 해설의 목적이 아닌 것은 네. 딱 봐도 정답이 4번인 걸 알 수가 있죠. 관광자원의 목적이 지역사회의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오는 데다. 이건 너무 영리적인 목적이죠. 이건 해당이 되지가 않죠. 예. 자,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은 일단 방문객에 초점을 두고 있죠. 방문지에 대한 인식, 감상, 이해, 능력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 자원을 잘 관리하는 목표를 달성하겠죠. 예, 잘 인도해 나가야 되겠죠. 또 관광자원 관리 당국자와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뭐 이건 상식적인 말이죠. 예,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은 이용자 측면 관광객에 만족감을 주고
그 관광자원, 현지, 당국자 등과 관련돼서는 그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현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 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3번 산업 관광 유형과 이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산업 관광은 그 산업 현지를 관광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면 일반 관광형 일반적인 관광의 목적인데 자 여기 설명에는 비즈니스 사업하고 연결된 어쩌고 저쩌고 설명 이건 땡이죠. 예. 리크루트형 리크루트라는 건 채용이란 뜻이죠. 널리 관광객을 수용하여 그건 일반 관광이란 말이 되겠죠. 예. 예. 널리라는 게 일반적이고 예. 리크루트형에서 이거는 좀 더 채용의 목적 기업적 측면이 되는 거죠. 예. 이거 해당이 안 되고 산지진흥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 관광 그 산지 자체를 이제 부흥시키려는 것이에요.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취업은 리크루트와 관련이 되겠죠. 채용이니까. 예, 그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기술 인재 육성형인데 인재란 거 학생이 되겠고 초중고 학생들이 견학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 수용 지역과 사회로의 공헌을 지향한다. 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관광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시설 견학형, 그 다음에 역사유산 탐방형.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원도 정선에 옛날에 뭐 탄광 시설이 있었는가. 그 지금은 카지노지만 뭐 그런 옛날에 산업화 시절의 그런 모습. 제품 브랜드 체험형. 뭐 이런 거는 이제 좋은 홍보 효과가 되겠죠. 도시 재생형. 네, 도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뭐 옛날에 어 뭐 뭐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옛날에 뭐 구로 산업단지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뀐다든지, 예. 그다음에 문화 체험형도 산업 문화 체험도 가능하고 방금 나왔던 기술 중재 육성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현재 예, 기여를 하는 방향이 되겠죠. 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3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관광 코스의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거주지에서 한 지점의 목적지에 자, 직행하여 관광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목적지까지 또 직행하여 이렇게 가는 형태를 반복을 하고 나중에는 거주지로 대도가는 여정이 되겠다. 자, 이것을 우리는 텀블린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냥 단선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한 군데 가고 또 한 군데 가고 예, A 가고 B 가고 뭐 C 가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형은 한꺼번에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푼형, 안전피형, 피스톤형이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피스톤형부터 보도록 하죠. 관광객이 자기 거주지를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직행을 해요. 예, 직행을 한 다음에 그 목적지를 관광하거나 체지한 후 다시 동일 경로를 통하여 거주지로 돌아가는 형태다. 그냥 왔다가 한 군데 갔다가 그냥 다시 오는 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동일 경로라는 거예요. 다른 경로가 아니라 한 군데 직행했다 다시 직행해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핀형은 거주지를 출발하여 관광국가에 도착하여 관광활동을 마친 후 어, 동일 한 교통로를 따라 거주지로 어, 돌아오는 왕복 통행 형태이다. 어, 글쎄 뭐 이것만 갖고는
피스톤형이나 안전피형이나 뭐 거의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글쎄 뭐 경로냐 동일한 교통로냐 글쎄요 이게 동일한 경로와 교통로의 차이를 뭐 저는 구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구별을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스폰형은 거주자가 거주지를 출발하여 관광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예, 다음 목적지에서 관광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주된 곳 하나 하고 거기에 이제 부속되어 있는 주변 대문자 A 그다음에 소문자 뭐 A, B, C 뭐 이런 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거점을 한 번에 가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예, 가고 다시 동일한 교통로를 따라 거주지로 돌아온 형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스톤형이나 안전편형은 그냥 한 군데만 갔다 오는 건데 이것은 주된 거 한 군데 가고 그 주변에 부속지를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다. 예, 그리고 다시 동일한 교통로를 따라 이렇게 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통로라는 것이 교통편으로 아니 교통편이지 않을까. 뭐 관광버스를 어, 탔으면 뭐 그러니까 이제 경로라는 것은 이제 뭐 개인 자가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뭐 같은 노로 간다는 것이고 동일한 교통로라는 것은 교통편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스푼형, 스푼형이 좀 더 자잘하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텀블링형은 이제 이번 문제의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특정지까지 가고 또 다른 A 가고 또 B 가고 C 가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노선을 정하고 중간 중간에 예, 이제 주요 주요 여행지를 다 갔다 온다는 것이 보면 되겠고 스푼형이라는 것은 주된 곳 한 곳과 그 주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텀블링형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네요. 예. 자 다음 35번 해안 경관을 중심으로 지정된 도립공원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성산 일출이 그 제주도에 있죠. 제주 곶자왈 마라도 제주도죠. 그리고 신안 이건 이제 전남이 되는데 자 성산 일출 해양 되어 있어요. 마라도 해안 맞죠? 신안 갯벌 다 해안인데 당연히 그렇다면은 어 제주 곶자왈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제주도는 이제 화산 지형인데 그 화산 지역과 제주도의 뭐 그런 따뜻한 것이 만나서 일종의 열대림을 구성한 빽빽한 울림 같은 뭐 그러한 곳이 제주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곶자라는 것이 제주도에서 쓰는 말인데 이제 숲이라는 밀, 이제 밀림 숲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안 경관이 아니다. 예, 숲의 개념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 예전에 그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이제 빌레못 동굴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것도 뭐 참고적으로 이 곶자왈 도립공원 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완 경관형 도립공원을 한번 보면은 뭐 갯벌 들어가는 거 신안, 뭐 근처에 무안, 또 뭐 벌교, 예. 그리고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있는데 유명한 데는 다 섬, 마라도, 성산 일출 뭐 유명하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그다음에 서귀포 시립 해양면이라는 말이 다 나오죠. 예. 섬 자체가 추자도 이것도 북제주 우도 다 해안 경관형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36번 자연관광자원의 속성이 아닌 것은. 자, 자연관광자원이에요. 사회문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자연적인 대상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산수, 풍경 등 경관미. 뭐 그렇죠. 또 갖춰야 되겠죠. 또 레크레이션 기능.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가, 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4번이 틀렸는데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 및 이거는 뭐 사회 관광자죠. 사회적 관광자원이 되겠죠. 예. 사회 구성원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관광의 속성은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고 경감미와 여가, 레크레이션, 쉼 기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37번 농촌 관광의 사업 운영 형태에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촌 관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경북 영주에 가봐서 이제 영주 사과가 유명하죠. 사과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체험하러 오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사과 같은 것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농기구를 주겠죠. 예. 뭐 그런 걸 대여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갯벌, 어? 어촌계 이런 데서 예. 캘 수 있게 뭐 조개잡이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대여해줘요. 그 다음에 농산물 채취형 말 그대로 사과 직접 자기가 관광객이 따서 가져갈 수 있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지나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차를 세워서 직접 현지에서 바로 팔 수가 있죠. 더 싱싱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농촌관광 사업 운영 형태 다시 한번 보면은 생산수단 임대 대여형 농기구나 시설을 대여해준다, 빌려준다. 농산물 채취형 방문객이 직접 채취하고 구매할 수 있다. 농산물 판매형 지나가는 방문객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용 장소 제공형 뭐 근처에 야영장, 펜션, 숙박시설도 같이 제공하면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이런 것 등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